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진천의 서점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안통재입니다. 저는 건강활동과 경쟁활동의 블렌디드 체육 수업 사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저희 학교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전교생 9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지난 1학기에 비수도권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3분의 2 등교를 했으며 한 개 학년이 2주 등교, 1주 원격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및 순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건강활동과 네트형 경쟁 활동에 대해 4가지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중간에 등교 수업 사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업하시는 부분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기에 이런 부분은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목적 및 학습 목표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화면의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업 영역 및 내용인데요. 먼저 건강활동의 경우에는 첫째, 체력 증진 계획서 작성과 둘째, 팝스 측정 종목과 연계한 체력 증진 운동을 실시했고, 네트형 경쟁 활동의 경우에는 첫째, 경기 유형별 이론적 지식 이해와 둘째, 탁구 경기 기능, 배구 경기 감상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밑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고요. 특히 파란색으로 작성된 체력 증진 계획서 작성하기, 윗몸 말아 올리기,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배구 경기 감상 및 탁구 경기 수행 능력 함양, 네트형 경쟁 지식 관련 지필평가 실시 부분은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며 이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활동입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체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는데요. 중학교 일반 학생과 학생 선수, 그리고 고등학교 일반 학생과 특목고 및 학생 선수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체력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약 51%의 학생들이 체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30%의 학생들은 체력은 근력 또는 심폐지구력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체력 요소의 명칭을 알고 있는 학생은 약 8%였으며 대략적으로나마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불과 1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첫째, 체력 요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둘째, 자신의 부족한 체력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으며 셋째, 이를 통해 스스로 건강 유지 및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운동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이렇게 수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건강활동 중 체력 증진 계획서 작성하기 관련 등교 수업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체력 요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체력 요소의 정확한 명칭, 뜻, 측정 방법 등을 알려주었고요. 체력의 증진과 관리 이해 방안으로 체력 증진 운동의 계획 순서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체력 증진의 6가지 과학적 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운동 강도, 빈도, 시간, 형태 등 운동량 결정 요소를 안내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양소의 명칭, 역할, 에너지 대사 과정 등 영양소 섭취와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건강활동 중 체력 증진 계획서 작성하기 관련 원격 수업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체력 요소의 이해, 체력의 증진과 관리 방법 이해, 영양소 섭취와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의 관계 이해 등의 내용을 다시 한번 EBS 및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해보고 등교 수업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건강활동 중 체력 증진 운동 관련 등교 수업 내용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체력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체력 활동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팝스 측정 종목과 연계하여 제자리 멀리뛰기, 50m 달리기 등을 실시했습니다. 건강활동 중 체력 증진 운동 관련 원격 수업으로는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제공해서 홈 트레이닝과 함께 자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EBS 영상을 활용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체육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런 건강과 신체 활동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영상 시청과 함께 감상문 작성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트형 경쟁 활동인데요. 네트형 경쟁 활동은 수업 내용으로 선정했던 이유는 첫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선수 간 비접촉 스포츠의 참여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고, 둘째, 스포츠 경기 감상 능력 함양으로 인한 건전한 여가 문화를 선용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네트형 경쟁 경기 감상 능력을 함양하여 하계올림픽 기간 사회통합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등교 수업 중 먼저 탁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기능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이 부분도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교와 원격 수업을 모두 활용하여 배구의 경기 감상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구 경기의 방법 및 규칙, 포지션 및 공격과 수비 전술 등 배구 경기를 감상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을 알려줬으며, 자세한 내용은 평가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네트형 경쟁 활동의 이론적 지식을 학습했습니다. 저는 네트형 경쟁 중 탁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종목을 선정하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장면을 캡처한 것인데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네트형 경쟁의 이론적 지식 습득에 대한 부분은 학기 말에 실시된 지필평가를 통해서 학습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입니다. 저는 올해 다학년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비율의 합산이 100%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먼저 건강활동의 체력 증진 운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50m 달리기, 윗몸 말아 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의 양적 평가를 실시했고, 이 부분도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윗몸 말아 올리기 평가 기준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자리 멀뛰기 평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건강활동 중 체력 증진 계획서 작성하기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가운데 평가 기준을 보시면 체력 증진 운동의 과학적 원리를 적용했는가, 건강 및 운동 체력 요소를 포함했는가, 건강과 영양 요소를 포함했는가, 주제의 목적에 적합한 내용의 구성 및 조화의 완성도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했고, 이에 대한 성취 수준은 A, 평가 요소를 정확하게 포함하여 주제의 특징과 목적에 맞게 운동 계획서 설계의 구성 및 완성도가 우수함부터 F, 미작성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건 제가 직접 실시한 수행평가 자료인데요. 우측의 공통 조건을 보시면 1번, 4가지 상황 중 1가지 상황을 선택해서 건강 체력 요소와 운동 체력 요소를 구분하여 현재 부족한 체력 수준을 적어보세요부터 6번, 운동 기간 중 섭취해야 할 음식과 영양소 및 우리 몸에 미치는 효과를 작성하세요까지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시험지에는 A부터 D까지 4가지 상황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빨간색 줄은 건강 체력 요소이고 파란색 줄은 운동 체력 요소입니다. 지금 수행평가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우측 공통 조건의 1번을 보시면 4가지 상황 중 하나만을 선택해서 작성하라고 했으니, 왼쪽 화면에서 상황 A를 선택해서 답안을 작성한다면, 첫째, 줄넘기를 하면 숨이 찬다, 심폐지구력. 발차기를 할 때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지 못한다, 유연성. 좁은 공간에서 잘 피해 다니지 못한다, 민첩성. 50m 달리기 시합을 하면 항상 마지막에 도착한다, 순발력을 답안에 적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통조건 2번에 본인이 선택한 상황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건강 체력 요소를 1가지만 선택하여 운동 처방전을 작성하라고 했으니, A 상황에 부족한 건강 체력 요소인 심폐지구력과 유연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체력 증진 운동 계획서를 작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행평가 작성 사례인데요. 왼쪽 위쪽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학생은 A 상황을 선택해서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을 정확히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심폐지구력이라는 건강 체력 요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를 기를 수 있는 수영과 달리기 위주의 운동을 선정한 것이 특수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운동 형태인 수영과 달리기, 그리고 강도, 빈도,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빈도를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요일은 수영, 화목 토요일은 달리기를 계획하였으므로 전면성의 원리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위쪽을 보시면 1주차부터 3주차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동을 반복하는 반복성의 원리를 적용했고, 우측에 보시면 달리기 3바퀴부터 7바퀴까지 점차 증가되는 점진성의 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섭취 음식과 영양소까지 제시한 것으로 아주 잘 작성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학생은 비상황을 선택해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의 사례와 동일하게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좌측 밑에 보시면 운동 형태가 자전거와 줄넘기를 선택해서 운동 계획서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비상황을 선택해서 작성했고요. 왼쪽 밑에 보시면 운동하는 10분이 힘들지라도 이겨낸다면 10년은 힘들지 않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적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시 상황을 선택해서 작성을 했네요. 제가 수행평가 채점을 하면서 느낀 점과 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보시는 것과 같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채점을 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부족한 체력 수준 선택부터 마지막에 섭취해야 할 음식과 영양소라는 저만의 평가 기준을 나열해서 만들어 놓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체크했습니다. 시험 시간은 여유 있게 2시간 부여했고요. 제공한 수업 자료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오픈북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 및 운동 방법 등과 같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비교적 다른 영역보다 평가자 간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동학년 담당 선생님과 평가 기준에 대한 협의를 사전에 몇 차례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과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해서 평가 기준을 수정하여 수업에 적용하신다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네트형 경쟁활동의 탁구 경기 기능 평가는 앞서 설명드린 체력 증진 운동 평가 방법과 마찬가지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기존에도 평가를 해오시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탁구 같은 경우에는 탁구 기계를 활용해서 포핸드 스트로크 성공 횟수 양적 평가를 실시했고요. 그립법, 스탠스, 백스윙, 타격, 팔로스루로 이어지는 자세를 보고 질적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배구 경기 감상 능력 평가인데요. 가운데 평가 요소를 보시면 1번 배구의 기본적인 용어부터 경기 기능과 공격 전술, 경기 방법과 규칙 이해, 경기 절차와 심판법 등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배구 경기의 기능, 전술적 장면이 나오는 각 구간의 영상을 틀어주고 이에 대한 답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화면도 제가 직접 수행평가를 했던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 1번 문항에 보시면 GS 칼텍스 9번 한수지 선수의 공격 기술은 무엇인가 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시간은 경기 영상에서 정답에 해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상황에서는 전체 학생에게 영상을 통해 해당 장면을 보여준 후 이 공격 전술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답지에 답을 적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행평가 시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시험 문제인데요. 선생님들께서도 다음 영상에서 대한항공 13번 비에나 선수의 공격 전술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셔보는 진입이 75대 5번 될것 같다. 네, 정답은 백어택 또는 호위 공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수행평가 자료를 보시면 1번 문제부터 해서 빨간 네모로 표시된 공격 전술, 득점 상황 파악하기, 수비 전술, 기본적인 배구 용어, 포지션, 듀스와 같은 경기 방법 및 규칙 등 다양한 내용을 평가할 수 있었는데요. 수행평가 시에는 사전에 지필평가 볼 때와 같이 부정행위에 주의하라는 안내를 해주었고요. 방금 제가 영상을 틀어드린 것처럼
음소거를 했습니다. 해설이 들리면 정답을 학생들이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는 음소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구간의 영상을 2회씩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형 경쟁 활동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지필평가를 따로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체육교육의 뉴 노멀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고민해본 결과 첫째, 디지털 활용 역량 함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언제든지 원격과 등교를 오가는 수업 형태로 바뀔 수도 있는 만큼 디지털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교사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학습 목표와 내용 전달 방법 제고입니다. 학교급, 교사,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전달하기에 용이한 플랫폼 형태가 무엇인지, 또한 선택하는 플랫폼 형태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으면서도 다 같이 함께하는 체육 수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체육 교사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제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 체육 선생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어떤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전국의 많은 체육 선생님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발짝씩 나아가며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